네, 주택관리사협회 경기도의 소장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지난 그 강의에 이어서 저희 세종경영연구원과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기도회가 함께하는 이번에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된 강의 요청이 있어서 오늘과 내일 이틀간에 걸쳐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그 소장님들과 그리고 주택관리사협회 경기도회 회장님께 감사 말씀드리면서 잠시 시작하기 전에 저희 회장님 인사 말씀 듣고서 곧바로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께 마이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경기도회장 최성영입니다. 다행히 코로나가 완화돼서 오늘부터 야외에서는 마스크를 벗고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도회장 되고 1년 반이 지났습니다만서도 이제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들을 뵙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좋은 교육을 위해서 수고해 주실 조장희 본부장이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많이 힘드셨죠? 그러나 이번에 경기도에서는 회원 여러분들이 좀 힐링할 수 있는 휴양소가 신혼리조트와 협약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1년에 40일 정도 여름에만 이용하게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365일간 전국에 걸쳐 있는 신혼리조트와 함께 우리 회원 여러분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가족들과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금 마련되어 있었고 현재 많은 회원들이 이용하고 있으니까 우리 회원 여러분들께서도 힐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잘 알고 계시죠? 5월 13일 날 주택관리사 날 행사를 강교산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날 우리 회원 여러분들 즐거운 마음으로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이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서도 제가 도회장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한계가 많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면 법은 이미 돼 있고 조례들은 다 돼 있는 상태에서 우리 회원들에게 어떤 것을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알아서 이번에 제가 또 국민의힘 강력의원 비례대표로 이제 출사를 했습니다. 지금 이번 주 내에 번호가 나올 건데 아마 잘 나오리라고 생각하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도회장으로서 못다한 부분을 직접 도의회에 들어가 가지고 조례를 만드는 그런 때도 제가 들어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회원들만 보고 회원들의 권익을 위해서 그리고 공동주택의 삶의 질을 위해 가지고 제도 개선을 이제는 들어가서 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강력의원 비례대표로 출마했으니까 이번에만큼은 당을 떠나서 그래도 주택관리사가 도의원 한 사람이라도 돼서 조례를 직접 만들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우리 회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다고 한다면은 더 열심히 우리 회원들을 위해서 제도 개선을 위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또 오늘 교육 잘 받으시고 좀 더 나은 우리 주택관리사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아직 코로나가 완전히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셔서 5월 13일 날은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교육 잘 받으십시오. 네, 회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정말 많이 항상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회장님 계셔서 우리 경기도에 참 든든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곧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강의 내용은 모르고 대처하면 큰일 나는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제목으로 저희 세종경영연구원에서 검수한 내용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기업상담 쪽을 맡고 있는 세종경영연구원의 조장희 본부장입니다. 지난번에 시간에 강의를 하셨을 때 너무 많이 호응해 주시고 집중해 주신 덕택에 한 번 더 자리를 마련할 수 있었고요. 짧고 굵게 두 편에 걸쳐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에 이어서 내일도 같은 시간이 11시 20분에 진행이 되고요. 두 편에 걸쳐서 내용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과 아파트 관리 업무, 그중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 관련된 핵심 요약과 그리고 실무 적용 시의 주의사항. 아무래도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그러면 이제 많이 언론에서 나오고 얘기를 들으셔서 뭔가 사고가 나면 큰일 나겠구나. 아파트 관리 업무에 있어서 이런 사고가 나면 문제가 생기겠구나라는 감은 있으시겠지만 좀 짧게 요약하고 와닿게 정리되신 적이 없으실 것 같아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 그 첫 번째 시간 진행할 때 가장 중요한 내용들, 먼저는 속속들이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 수사님들 많이 바쁘시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네이버에 중대재해처벌법 바로 알기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런 사이트가 나오고요. 이게 나라에서 여러 가지 썰이 아니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색하셔서 클릭해서 안에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까 우리 가수 홍지윤 씨 노래 나온 거요. 이게 중대재해처벌법 알리겠다고 그렇게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실은 이 법의 어떤 실효성, 정말 제대로 만든 것이냐를 떠나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한데 그래서 내용을 정확히 짚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핵심 요약이죠. 그리고 실제로 저희 우리 수장님들 아파트 관리 업무에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지를 오늘 요약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법이 어떻게 보면 21년 1월 26일 날 발효가 돼서 1년 뒤인 이제 2022년부터 이제 적용이 되기 시작을 한 거죠. 먼저는 50인 이상 사업장, 50인이 넘는 사업장부터 진행을 하고 50인 미만은 순차적으로 2024년도 기준으로 적용을 할 예정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몇 인 이상 사업장이냐, 근로자가 몇 명이냐가 사실 첫 번째 척도가 되지만 실제로 이 중대재해처벌법은 2024년 이후에 50인 미만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이미 발효되고 벌써 처벌이 논의가 되고 있는 그러한 법이기 때문에 50인 미만이라 하더라도 꼭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이전에도 이미 어떤 그 산업안전보건법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산업 현장에서 재해가 발생을 하거나 하면 이미 처벌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대재해처벌법은 정확히 얘기를 하면 특정한 안전 보건 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나면 형사적으로 중요하게 처벌을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근데 이제 안전 보건 의무를 다 한다라는 게 쉽나요? 네. 내역도 많고 챙길 게 많다는 거를 아마 수사님들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해야 되고 또 하지 않으면 전에는 어떻게 보면 우리 수사님들 입장에서는 좀 억울한 부분들도 있었다 한다면 왜냐하면 현장 관리자가 누구냐? 그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하죠. 현장 책임자만 처벌하고 정말 책임을 져야 되는 뭐 대표라든가 이사라든가 임원들은 처벌을 면피하는 그런 것들을 막으려고 만든 법인데 사실은 우리 소장님들 같은 경우는 아파트 관리 업무에 있어서는 책임자이기 때문에 또 책임자라는 것들을 정확하게 대표이사, 임원 이렇게 명기하지 않고 안전 및 이런 보건 의무와 이런 것들을 다 해야 되는 전반적인 책임자로 명시를 해놨기 때문에 소장님들도 여기에 포함이 될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두셔야 될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 대상이 되는 그러한 재해가 있겠죠. 그럼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처벌법이기 때문에 그럼 이 여기서 말하는 중대재해, 중대산업재해란 무엇일까라고 보면 첫 번째는 산재 중에서 사망자가 1명 이상, 부상자가 2명 이상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을 했을 때 이렇게를 중대산업재해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에는 사망뿐만 아니라 부상자가 2명 이상이 되어도 벌써 해당이 될 수 있다고 보면은 범위가 단순히 사망사고에만 국한되지 않기 때문에 좀 넓을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그러면 사고가 났어요. 아파트에서 예를 들어 이번에 우리 사무국장님께서 달비계 관련돼서 지금 안전
산업안전 그 관리공단에서 나왔던 공문 다시 한번 강조해 달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 말 그대로 아파트 그 유리벽에 매달려서 작업을 하는데 아니 이게 굉장히 위험한 작업이죠. 게다가 아파트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그 우리 소장님들도 그렇고 그리고 그 우리 아파트 우리 입주민 대표에서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용역을 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얘기하는 종사자는 수급인 및 수급인과 근로관계 또는 노무를 제공하는 관계에 있는 자라고 명시를 해놨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 우리는 그 용역을 줬기 때문에 저쪽에서 다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수급받고 그걸 준 쪽에서도 관리 책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그런 그 용역이나 위탁 관계이기 때문에 책임을 넘길 수가 없답니다. 결국에는 이 아파트에서 벌어지는 모든 관련 업무나 용역 업무를 하는 모든 그런 작업 현장에 대해서 그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종사자라 하며 그들이 만약에 중대재해를 당했을 경우에는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 책임을 묻겠다라는 거고요. 거기에 대한 그럼 경영 책임자에게 책임을 묻겠다 그런데 그럼 경영 책임자는 어떤 사람들을 얘기하냐? 저 보면은 대표이사요? 자 그러면 과연 아파트 관리 업무에서 대표이사 경영 책임자는 누가 될까? 야 이거 입주자 대표회 아니냐? 입주자 대표회가 모든 의사결정을 하고 이 작업을 하라고 직인을 찍어야지만 소장님들이 그 업무를 받아가지고 또 용역회사를 감독한다고 하면 그러면 입주자 대표회 분들이 맞겠네요라고 볼 수 있으나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을 모두 통칭하기 때문에 또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좀 안타깝게도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안전과 보건 이게 소장님들이 여기에 담당자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안전보건관리 업무 책임자 정부가 있듯이 여기에 소장님들이 많은 부분에서 아마 책임을 지고 있을 겁니다. 결국에는 이런 그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도 여기에 포함이 되고 또 이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있는 대표 책임자들 결국엔 입주자 대표회의도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거겠죠. 자 그런 경우에 전부 다 그런 곳에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경영 책임자예요. 자 그러면 요컨대 경영 책임자에는 아파트 관리 업무에는 의사결정을 내린 입주자 대표회도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또 이에 안전보건 업무의 책임 담당을 하고 계시는 소장님들도 포함이 될 수 있으며 또한 그 용역업체의 대표이사도 포함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한쪽에만 국한될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러다 보니 결국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담당이 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마음이 돼서 안전보건관리 체제라는 것들을 잘 지켜나간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좀 다음 시간에 좀 더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결국에는 이런 그 안전보건 관리 체계가 잘 지켜졌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사고가 났다 하더라도 크게 아까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게 설명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걸 다 지키냐 이거죠. 다 지키냐 이거죠. 그런데 결국에는 지키려는 노력들 어떤 그런 과정들이 다 반영이 되기 때문에 요즘 뭐 이슈가 되고 있는 민식이법 아시죠? 그 스쿨존 구역에서 사고가 나면 이제 그것도 지금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 이유가 뭐냐? 정말로 서행운전을 하고 안전운전을 했는데 사고가 나면 이걸 처벌할 것이냐? 그렇게 벌금을 묻는 게 맞느냐? 그만큼 처벌하는 게 맞느냐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수장님들께서 엄밀히 얘기하면 좀 더 번거로워지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지켜야 되는데 지금 새 정부가 이제 인수위를 통해서 출범하면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좀 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을 보면은 이런 중대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사고가 나거나 2명 이상 부상되는 사고가 발생하거나 아니면 뭔가 관리가 잘못돼서 성면 같은 거 관리가 안 돼서 거기에 질병을 앓는 사람들이 계속 발생을 한다고 하면 처벌을 받는데 그 경영 책임자가
처벌받는 게 여기 보시면 사망사고는 1년 이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서운 거죠. 무조건 1년은 징역을 사는 거예요. 또는 10억 이하면 어쨌든 이 1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게 들어가 있다는 게 1년 이 사망사고에 굉장히 부담감으로 작용을 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논의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단 지금 논의가 이루어진다는 것뿐이지 아직 정부가 바뀌지도 않았고요. 현재는 기존에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벌써 적용이 되고 처벌이 양형이 이루어지려고 하고 있다. 그러면 현재 기준에 따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인 입장에서는 사망사고 50억 원 이하의 벌금, 부상사고 10억 이하의 벌금이라고 한다면 책임자들도 중형이고요. 법인도 중형입니다. 만만치가 않다. 사고가 없는 게 제일 좋겠죠.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짧게 말씀을 드리는데 실무 포인트만을 찝어서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야기를 좀 마치고 다음 시간으로 이어갈까 합니다. 첫 번째, 그러면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한다면 누가 다치는 것을 얘기하느냐, 아파트 관리 업무에서 아파트 관리 업무를 하는 용역업체 종사자, 그리고 이 아파트 관리 업무를 하고 계시는 소장님, 또 소장님 이와 다른 관리 업무를 하고 계시는 모든 직원들이 다 포함이 될 뿐더러 여기에 한 가지 놓치지 마셔야 될 게 시민재해라는 말도 있습니다. 물론 이게 아파트가 포함이 되느냐에 대한 부분들은 다음 시간에 정확히 말씀을 드릴 건데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시민들이 큰 이런 공동시설이라든가 다중이용업소라든가 이런 데서 재해를 당한 것도 포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사망사고가 아파트 내에서 발생을 한다라고 하면 다 뭔가 이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임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안전 및 보건 확보에 의무가 있는 사람이 책임자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입주자 대표에 포함이 됩니다. 위탁업체 대표, 우리가 일을 준 용역업체 대표 역시 포함이 되죠. 그리고 우리 소장님들 안전과 보건 의무에 담당이 있다라고 명기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역시 포함이 되실 수 있다. 물론 100%다라고는 얘기는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법상으로는 이 세 어떤 대표자 격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다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안전보건 관리 체계라는 거를 잘 준수하면 된다는데 이게 뭐냐? 자, 매뉴얼을 사실은 이런 작업이 있을 때마다 번거롭지만 이제는 다 준수하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그 경기도의 우리 사무국장님 회장님께서 강조하신 현재 달비계 작업과 관련돼서는 지금 매뉴얼이 내려와 있죠. 다 보셔야 됩니다. 6대 준수사항, 그리고 작업장에 2인 이상은 반드시 작업을 해야 되는 경우는 붙여주셔야 되고요. 관리 감독이 한 명이 있어야 된다라고 한다면 꼭 지켜보셔야 되고요. 준수한 사항들 관리 점검 일지 같은 거 적으라고 하는 것들 반드시 적으셔야 되고요. 이런 것들을 다 숙지 이행을 한 상태에서 사고가 났다. 그러면 괜찮다라는 겁니다. 다 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요. 특히 이런 간헐적인 작업들이나 이런 비상설 작업들, 비상시 작업 같은 경우는 해야 되고요. 상시 작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매뉴얼 준수를 예전보다 좀 철저히 할 필요가 있고 그런 일지 관리, 그리고 안전 교육 같은 거 받은 거에 대한 그런 일지 관리, 내역 관리는 반드시 소장님들 해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각종 규약과 책임 범위에 대한 근로계약 점검을 요망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 용역업체에다가 뭔가를 준다고 하면 그 계약서상에다가 명기가 어디까지 되느냐, 당신들 이런 거 반드시 안전 준수해야 돼, 이런 거 준비해가지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라는 걸 명기하고 안 하고가 하늘과 땅 차이다. 하라고 했는데 안 했다면 그쪽 책임이 더 커지겠죠. 또 하나는 그러한 내용들을 철저하게 공유를 해야 된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우리 입주자 대표회에도 이런 부분들이 소장님들이 철저하게 준비했다는 걸 알리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업체가 이런 해당 준수 사항들을 잘 지키고 들어왔다라는 것들을 또 입주자 대표에다가 알리고,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소장님들은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목소리, 그리고 회의상의 기록, 이런 게 점점 더 중요해진다. 좀 많이 불편하시죠? 아마 법이 어느 정도까지는 좀 많이
탄력성 있게 변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는 이런 지금 달비계 뭐 이런 작업 같은 것들, 위험 작업이 있을 때마다 조금 소장님들께서 더 신경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좀 포인트만 잡아서 말씀을 드렸는데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세한 내용들은 홈페이지 그리고 산업안전관리공단 같은 데에서 굉장히 고용노동부에서도 그렇고요. 굉장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어떻게 하나요? 저희 세종경영연구원에서도 잘 응대를 해드릴 테니 이런 질문사항들이 있다면 그렇게 관계부처에 연락을 주시거나 또는 우리 경기도에서 참 많은 일들을 하고 있으니까 도의 홈페이지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지금 업무 제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개별 문의를 받아봤어요. 근데 좀 너무 많아서 조금 업무가 좀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도에다가 남겨주시면 저희가 공식적으로 법적인 어떤 부분들 검수를 해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만 광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분회에 가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세종경영연구원에서 다행히 지난번에 그런 어떤 소장님들의 어떤 법률 비용 관련된 부분들을 보험사들을 조금 저희가 거래를 해서 이 사람들에게 좀 우리 소장님들 권익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법률 비용 관련된 특화 상품을 건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KB손해보험이라는 곳과 삼성화재라는 곳에서 응해 와서 이곳들에 대한 이런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어떻게 하면 가입하는지를 문의를 주셨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소장님들 업무도 많으신데 이것저것 하시기 어려우셔서 이렇게 한 장짜리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에 동의함에 체크 다 해주시고 여기 아마 주택관리사협회 경기도에서 나갈 겁니다. 그럼 다운받으셔서 여기에 간단하게 좀 개인정보긴 하지만 주민번호를 주셔야 됩니다. 뒷번호까지 하시고 소장님들 이름과 서명을 해서 경기도회에다 보내주시면 이런 부분들 간단하게 가입이 아니라 설계 의뢰를 먼저 할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문의사항이 와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최대한 간소화해서 소장님들 번거롭지 않게 프로세스를 잡았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금 오늘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이런 거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냐 하는 부분들은 언제든지 사례를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해결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시간이었습니다. 사실은 질문도 받고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많은 소장님들의 케이스 바이 케이스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다가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릴 거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저도 아파트 입주민으로서 정말 우리 소장님들 애 많이 쓰고 계십니다. 내일은 이어서 이러한 것들을 그럼 어떻게 준비를 해야지 우리가 책임을 추궁당하지 않고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좀 피해갈 수 있느냐, 사고가 나더라도 이런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고요. 요 내용들 또 궁금한 사항들 다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들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